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 설 극장가에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네, 여느 명절 때와 같이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설 연휴 극장가 소식,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시작되면 모여서 가족들 갈 만한 곳이 극장이 제일 좋은데 네. 볼만한 영화 가장 지금 기대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네, 현재 연휴를 맞아서 정말 많은 작품들이 극장에 걸려 있는데요. 오늘 좀 그런 작품들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한국 영화로는 극한 직업과 뺑반이 설 연휴를 겨냥해서 개봉한 작품들이고요. 외화로는 드래곤 길들이기 3, 예. 그리고 알리타 배틀엔젤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극한 직업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지금 개봉 10일 만에 네. 그 500만 명의 10일 만에 500만 관객을 명. 동원했는데요. 네. 네, 기자님도 보셨죠? 저는 네. 잘 아시다시피 예습을 잘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평론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보고 왔습니다. 극한 직업.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은 사실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예. 그런 코미디, 액션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이병헌 감독, 스물을 만들었던 이병헌 감독 특유의 그 입담, 네. 재치 있는 그 대사들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초반부에는 웃기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좀 기대치 않게 또 액션도 굉장히 멋있는 액션들이 나와서 네. 끝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극장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초반보다는 뒷부분이 훨씬 재밌고 조금 더 스피디한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속도라면은 그 7번 방의 선물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가 똑같네요. 7번 방의 선물 주연 배우와 이렇게 류승룡 씨라든가, 예, 예, 네, 네. 저는 좀 7번 방의 겹치는 선물 부분이 있는 이게 것 같습니다. 코미디 장르였습니까? 저는 7번 방의 선물 보면서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서. 그렇죠. 코미디도 예. 있으면서 이제 멜로드라마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이제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는 거의 예. 없고 굉장히 신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액션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마약반을 배경으로 해서 5명의 캐릭터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고요. 이 작품이 이제 처음에 그 광고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는 그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관객들이 이 영화는 개봉하면 무조건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그것을 이제 패러디하는 많은 문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씨가 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전화 받을 때 그거 할 때가 네. 참 재밌었는데 이것이 연휴 갈비인가 기간, 예. 통닭인가. 연휴 기간에는 항상 보면 이런 코믹이 좀 있고 액션이 가미된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친척들이 같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요. 예.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영화들, 어려운 영화들보다는 함께 가서 즐기고 나올 수 네. 있는 그런 이제 코미디라든가 아니면 액션물들이 굉장히 이 시기에는 많이 흥행을 함께 하게 보기 됩니다. 무난한 영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성이랑은 사실은 좀 무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지만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그래서 지난 이제 추석이라든가 그 연말에 개봉한 한국 블록버스터들이 좀 좋은 흥행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 보면은 좀 우울한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들도 무거운 있었고요. 주제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보기엔 조금 부담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아무 잘 생각 없이 볼 수 건드려졌었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또 말씀해 주셨듯이 극한 직업이 7번 방의 선물보다 더 빠른 네. 시일 내에 5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네. 흥행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이병헌 감독이 만들어내는 속사포 같은 그런 대사의 묘미가 네.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영화가 제목이 극한 직업이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마약 단속반의 어떤 그 애환을 다룬 작품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치킨을 튀기는 것도 굉장히 극한 직업일 수밖에 그럼요. 없는 네. 거죠. 서민들에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그 치킨집을 많이 차리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서민들에게 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영화 보면
뭐 이건 어차피 예고편에 다 나온 거니까 네. 맛집으로 떠오르잖아요. 아, 네. 저렇게 형사들이 차린 그래서 네. 아,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네. 예, 별로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저희가 또 먹방이 굉장히 유행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치킨 튀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단 극장을 나가면은 무조건 치킨을 시켜야겠다 오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뺑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극한 직업이랑 뺑반이 연기가 네. 우리나라 영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네. 뺑반도 괜찮은 스코어를 내고 있나요? 지금 사실 드래곤 길들이기에 이어서 예매율은 3위인데요. 네. 지금까지 한 5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틀 만에 52만 명이죠. 어저께 기준이니까요. 1월 30일 개봉해서 3일 정도 정도로 만에.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뺑반 뭐 그 배우들 유준열 씨가 나오고 조정석 씨가 나오고 네, 지금 또 스카이캐슬로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염정아 씨도 나오고 이제 공효진 씨가 나오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 어떤 화제성에 비해서는 지금 스코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극한 직업이 너무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경찰들이 나옵니다. 네, 뺑소니 전담반 경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까지 이제 이런 그 뺑반이라고 하는 뺑소니 전담반의 줄임말이군요. 이야기를 뺑소니 전담반. 네, 그 다른 작품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직업적인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그 또 스피드광 F1 레이서 출신의 그 사업가이기 조정석 때문에 씨가 네, 악역이라고 네, 하거든요. 악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얼핏 봐도 액션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부수고 뭐 지금 차도 네. 뒤집어지고 이렇게 액션 격투씬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준희 감독은 그 전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던 그 감독이고, 네, 저는 굉장히 그 작품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보면은 그 뭔가 또 여기에 어떤 주제의식, 어떤 개인의 그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그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약간 어렵나요, 중간중간에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그 호흡 조절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단은 너무 뭐 배우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만 그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관객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국내 영화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외화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알리타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아바타를 뛰어넘는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좀 팁으로 가지고 보면 더 좋을까요? 네, 이제 아바타랑 많이 또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작진에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제작을 맡았거든요. 네, 아바타로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꼭 이제 영화화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그 시각 효과라든가 특수 효과에 또 많은 그 공을 들인 작품으로 이제 아바타와 많은 비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완전한 실사 영화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컴퓨터 같기도 하고 실제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연기한 배우는 있지만요. 그 이제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소녀 주인공 알리타를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도 그 배우들도 등장하고 같이 그 어떤 뭐가 진짜인지 좀 헷갈리겠네요. 네,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네, 근데 아바타 같은 또 그 느낌이겠네요. 그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좀 전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얘기도 해보시죠. 네. 드래곤 길들이기 이게 벌써 3, 제가 1은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참 귀여워서 네, 닮으셨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제 별명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애착이 갑니다. 3 소개 좀 해주시죠.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드래곤 길들이기 이제 시리즈의 그 팬인데요. 근데 이제 3가 마지막 작품, 이제 시리즈의 끝나는 마지막 건가요? 작품이라고 해서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 뭔가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봤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드래곤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어떤 지금 우리가 동물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진정
정말 그 동물들을 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를 좀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예. 3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퓨리가 자기 네. 여자친구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집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나요? 네,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뭔가 저기 나오네요, 예, 너무나 예쁜 어. 하얀 그런 빛나는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데요. 그 둘이 어떤 그 드래곤들의 세계에도 다 이게 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고 이렇게 짝을 짓는 어떤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또 로맨틱하죠. 네. 세상에 참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드래곤들도 저런 과정을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영화 보고 나면 이게 이제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시리즈가 뒷부분 보면은 물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자면 나중에라도 예. 또 이렇게 시리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둘 다 성장한 데서 네. 이제 끝나기 아.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만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종결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드래곤 길들이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명절하면 빼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안방극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네. 또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 극장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안방 극장에서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을지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예. 뭐 이번에 방송사별로 정말 다양한 영화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요. 뭐 오늘만 해도 이제 꾼이라든가 그것만이 내 세상, 또 7번 방의 선물, 네. 네, 청년경찰, 군함도 같은 작품들을 안방 극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렇게 감동이 있는 따뜻한 멜로드라마이거나 뭐 액션이 가미된 그런 범죄 오락물들이 강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영화는요. 뭐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 2편이 또 그 안방극장에서 방영이 되는데 네. I Can Speak라는 I Can 작품과 Speak. 헐스토리라는 작품도 내일과 모레 이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I Can Speak는 조금 화제가 되고 인기를 모았던 맞습니다. 반면에 헐스토리는 조금 묻혀버린 것 같아서 아쉬운 맞아요. 점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 이제 군부 재판 실화를 다루고 네. 있는 그런 작품이고 정말 강한 그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뭐 김희애 씨 같은 분은 또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을 만큼 네, 열연을 보여준 작품인데 뭐 이게 뭐 어떤 작품들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네.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또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존자가 이제 23명밖에 되지 않는데 네. 저는 공교롭게도 2영화를 다 봤습니다. 헐스토리는 그러셨군요. 2번 봤습니다. 이 영화는 네. 정말로 꼭 네.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기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극장에서 재개봉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요즘에는 영화는? 이제 재개봉이라는 게 따로 크게 하지 않아도 계속 어떤 그 기획전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설에 또 안방에서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알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극 얘기해 보시죠. 명절 네. 영화 하면 사극은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명절 때는 참패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안지성, 그렇습니다. 명당. 올해는 뭐 사극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참패해서 그런 건가요? 뭐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이제 약간 그 BEP를 맞추는 선에서 이제 극장에서 맞췄네. 내려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블록버스터를 만들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작사나 배급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재앙까지는 아니어도 네. 실망스러운 그런 스코어였죠. 근데 이제 그 명절 때는 사극이라는 어떤 공식은 사실 그 명절에 우리가 뭐 조상님들께 차례도 예. 네, 그 차례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좀 옛것을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이다 보니까 절기적으로 좀 잘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영화를 만들 때는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영화는 그 사극이기 때문에 꼭 그 명절에 개봉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예. 생각 갖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워낙 그 배급
에서 어떤 일정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그 지난 몇 달간 한국 영화들이 좀 그 좋은 흥행 성적을 내지 못한 약간 그 다운된 분위기에서 지금 2편만 상업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 상태인데 예. 그 중에 사극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 참고하셔서 영화와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 설 연휴 극장가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